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안 좋았어요. 저녁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밤이 되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가 두드리는 것 같았죠. 이상하게도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때였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잘 안 보였어요. 희미한 윤곽만 보였죠.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3년이 훌쩍 넘은 분이었죠. 생전에는 제게도 따뜻했고 손자인 민우를 그렇게도 아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꿈속에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무섭도록 절박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고 초조해 보였죠. 그리고 그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애기 어딨어? 지금 당장 깨워! 당장! 늦으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늘 부드럽고 온화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울부짖는 것 같았죠. 목이 쉰 듯한 그 목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두 손을 내 앞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마치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요. 어서! 지금! 당장!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났죠. 숨이 가빠서 헉헉거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단순한 악몽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꿈에서 깬 게 분명한데도 귓가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서 가. 지금 당장. 그 절박한 목소리가 마치 녹음된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아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 목소리는 제 안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걸까요? 그것도 그렇게까지 절박한 모습으로요? 평소에 그분이 민우를 얼마나 아꼈는지 저는 압니다. 살아생전에 민우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죽어도 내 손주는 지켜야지. 그 말이 지금 왜 떠오르는 걸까요? 설마 민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냥 꿈이에요. 그냥 악몽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뭔가가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저는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죠.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한밤중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죠. 그리고 민우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아이를 깨우면 어떡하죠? 하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깨워. 늦으면 안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죠.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민우 방은 아이 특유의 포근한 느낌이 있었어요. 장난감 냄새, 책 냄새, 아이의 채취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환기를 안 한 것처럼 숨이 막힐 듯 했죠.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가 보였어요. 민우가 누워있는 작은 침대였죠. 평소 같으면 새근새근 자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지금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헉헉. 거친 숨소리였어요. 가쁘게 몰아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하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죠. 어둠에 눈이 익자 민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불은 반쯤 걷어차져 있었고 아이는 옆으로 누워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 민우의 얼굴은 혈색이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병색이 완연한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목소리를 높여 불렀어요. 하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엄마야, 일어나 봐.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눈은 감긴 채로 여전히 헉헉거리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얼음장이었어요. 민우의 손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겨울 한복판에 밖에 나가 있었던 것처럼 싸늘했죠. 민우야, 민우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젠 아이를 깨우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잠이 아니었죠. 저는 방 안의 전등을 탁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민우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어요. 헉헉헉헉.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꿈이 아니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저를 깨운 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는 걸. 이건 진짜였습니다. 진짜 경고였던 거예요. 민우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어떻게 해야 하죠? 뭘 해야 하나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귓가에서 또다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서, 지금 당장, 늦으면 안 돼. 그 목소리가 제 정신을 깨웠습니다. 저는 급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화면을 켰죠. 119. 119를 눌러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어요. 숫자 하나하나를 누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뚜루루 뚜루루.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빨리 받으세요. 제발이요.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 소방서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아이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의 울음에 가까웠죠. 네, 침착하세요. 지금 몇 살 아이인가요? 8살이요. 숨소리가 이상해요. 깨워도 안 깨고 손이 너무 차가워요. 저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동안 아이 옆에 계시고 혹시 토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전화를 끊고 저는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내 아들. 평소엔 그렇게 활발하고 씩씩하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 있었어요.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려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이의 손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분, 2분, 3분.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오는 걸까요? 저는 계속 창밖을 보며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1초 1초가 마치 1분처럼 천천히 흘러갔죠. 민우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헉헉거리더니 이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민우야 버텨. 조금만 버텨줘.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아이에게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지만 계속 말을 걸었죠.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구급차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왔다. 왔어, 민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멈췄죠. 저는 민우를 내려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민우 살려주세요.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고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구급대원 2분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세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분은 응급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들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민우를 보여줬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우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더 겁이 났습니다. 호흡이 떨어져요. 바로 이송합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재빨리 민우를 받아들것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보호자분, 같이 타셔야 해요. 네네. 저는 정신없이 구급대원을 따라갔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겨진 채로 뛰어갔죠.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작은 내 아들. 산소 마스크를 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우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구급대원이 계속 민우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계를 감고 체온계를 대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쥐어짰습니다. 우리 민우가, 우리 아이가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저녁에도 밥 잘 먹고 텔레비전 보며 웃고 씻고 잘 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 아이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나요? 아니요. 천식 같은 거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 특별히 먹은 음식이나 약 같은 건 없었나요? 없어요. 평소처럼 저녁 먹고 잤어요. 저는 머릿속을 필사적으로 되짚어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했더라? 민우는 밥 먹고 숙제하고 텔레비전 조금 보고 씻고 잤어요. 평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그 손, 작고 여린 손. 저는 그 손을 절대 놓을 수가 없었어요.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질 거야.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들릴지 안 들릴지 몰라도 계속 말했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위잉 위잉. 한밤중에 거리를 가르며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냈죠. 저는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하지만 숨소리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산소 덕분이었죠. 곧 도착합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민우를 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 제가 낳아서 키운 소중한 아이. 이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그때 문득 꿈속의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저를 깨웠던 그분. 만약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꿈을 무시하고 다시 잤다면, 저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마 민우는 아침에 제가 깨웠을 때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응급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팔세남아, 호흡곤란 증세로 이송합니다. 산소 포화도 85%, 맥박 120.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민우를 옮겼습니다. 들것이 덜컹거리며 복도를 달렸죠. 저는 그 뒤를 뛰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네네. 응급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민우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밤중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죠. 저는 홀로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기도했어요. 신에게, 부처님에게, 하늘에게, 누구에게든 빌었습니다. 우리 민우만 살려달라고. 그 아이만은 제발 지켜달라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0분? 20분? 아니면 더 오래?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죠. 심한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산소 치료 중이고 내일 아침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보호자분은 병실에서 함께 계실 수 있어요. 네네. 민우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병실에 들어가 민우 옆에 앉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통해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죠. 저는 민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민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민우 곁을 지켰죠.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비는 그쳤고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민우를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벽의 빛이 천천히 퍼져나갔죠. 긴 밤이었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 민우를 발견한 게 새벽 3시였으니 벌써 3시간이 흘렀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3시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초 1초가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저는 민우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이제 손은 완전히 따뜻해졌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걸 느끼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 풀렸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내일 아침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순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민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에 그 창백하고 파래졌던 얼굴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또 났어요. 저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시어머니, 그렇게 절박하게 저를 깨웠던 그분, 만약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만약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잤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마에 손을 얹고 다시 그날 밤을 되짚어 봤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딱 7분이 걸렸습니다. 그 7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민우를 안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며 1초 1초를 셌던 그 시간, 손목 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던 그 순간들, 똑딱 똑딱 초침 소리가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었죠. 민우는 제 품에서 여전히 헉헉거리고 있었고 저는 그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와. 조금만 버텨.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 괜찮아질까? 정말 제 시간에 올까? 그 7분 동안 저는 수백 번 죽는 것 같았습니다. 매 초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창밖을 보며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제발 빨리 와라.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온다는 건 정말로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제가 과민 반응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올 때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서 있었어요. 여기요. 빨리요. 소리쳤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외쳤죠. 구급대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구급대원이 민우를 받아들고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정말 심각하구나. 호흡이 떨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호흡이 떨어진다는 건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뜻이잖아요. 제 아이가 지금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이송합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민우를 들것에 눕혔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넋놓고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 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갑니다. 저는 급하게 구급대원을 따라갔어요.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한쪽은 벗겨진 채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오직 민우뿐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작은 내 아들. 평소 같으면 학교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걷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누워 있었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구급차에 탔어요. 문이 쾅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위잉 출발했습니다. 저는 민우 옆에 앉아 그 작은 손을 잡았어요. 싸늘했던 그 손,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 손을 저는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속삭였어요. 아이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계속 민우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를 점검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구급차는 빗길을 달렸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휙휙.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죠. 한밤중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구급차는 막힘없이 달릴 수 있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민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7분. 딱 7분 만에 구급차가 왔고 그 7분이 민우를 살렸다고. 만약 제가 꿈을 무시했다면, 만약 아침까지 그냥 잤다면 아마 민우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끔찍한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았죠. 중요한 건 지금 민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이 된 그분이 손자를 구했습니다. 저를 깨워서 민우를 살린 거예요. 그 7분이라는 기적의 시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불빛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죠. 민우는 신속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다 복도에서 멈춰야 했어요.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죠. 10분, 20분, 30분.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안정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7분. 그 짧은 시간이 민우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7분을 가능하게 한 건 시어머니의 경고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난 시어머니의 모습, 절박하게 떨리던 그분의 손, 울부짖듯 외치던 그 목소리, 모두가 진짜였습니다. 허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손자를 살리기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노력이었죠.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빛.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온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민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죠. 눈을 감으려고 해도 감기지 않았어요. 민우가 걱정돼서 계속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밤새 5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었네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민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숨소리도 훨씬 안정적이었죠. 산소 마스크는 새벽에 떼어냈어요. 이제 스스로 잘 숨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민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 어젯밤 그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일어나. 속삭이듯 불러봤어요.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 몸이 많이 지쳐서 푹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무리해서 깨우지 않고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9시, 10시. 간호사가 들어와 민우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곧 깨어날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하긴 했지만 민우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만약 깨어났는데 제가 없으면 아이가 놀랄 테니까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병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고 맑은 날씨가 펼쳐져 있었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살짝 까딱였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민우야, 몸을 앞으로 숙이며 불렀습니다. 민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뜨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봤죠. 그러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민우야, 엄마야. 들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봤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민우야. 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죠.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민우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병실, 하얀 천장, 의료기구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민우가 아파서 병원 온 거야. 민우는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듯 했어요. 기억을 되살리려는 것 같았죠. 그리고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왔었어.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나한테 왔었어. 민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왔는데? 어젯밤에.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왔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나 깨우라고 했는데. 민우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왜 엄마 안 왔어?
그 말에 저는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민우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울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민우도 할머니를 본 거예요. 저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민우도 꿈에서 할머니를 만난 거죠. 할머니는 손자에게도 나타나셨던 겁니다. 깨우라고, 살리라고, 늦지 말라고. 저는 민우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너 지켜주신 거야. 할머니? 응, 할머니가 너 살려주신 거야. 민우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린아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셨다는 걸. 저는 민우를 안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따스한 햇살,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마치 어젯밤의 그 끔찍한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고 분명히 기적이었어요. 엄마, 배고파.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배가 고프다니.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죽. 할머니가 끓여주던 죽.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생전에 민우에게 죽을 자주 끓여주셨던 그분. 지금도 민우 곁에 계신 것만 같았어요. 그래, 엄마가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민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온기, 생명의 증거.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민우를 돌아봤어요. 아이는 침대에 누워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죠. 저도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밤새 긴장했던 게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 감사의 한숨, 그리고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저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도 민우 보고 싶으실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말없이 웃고 계신 사진 속 시어머니. 그분은 생전에 늘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죽어도 내 손주는 지켜야지. 그 말이 그날 밤 현실이 된 겁니다. 돌아가신 지 3년.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자를 잊지 않으셨어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민우를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 절박하게 손을 떨며 외치시던 그 모습, 당장 깨우라고, 늦으면 안 된다고 울부짖으시던 목소리, 모두가 진짜였어요.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할머니의 사랑이었고 마지막 선물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민우가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아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민우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지금도 우리 보고 있어? 그럼. 할머니는 항상 민우 곁에 계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병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듯 우리 집 거실에도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믿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할머니의 사랑이 손자를 살렸습니다. 그 기적 같은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괜찮다고. 내 손주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